크리스의 캐나다 거주는 약 8년간이었는데 그중 4년간은 치과 생활을 하였다. 오로지 집에서 컴퓨터만 부여잡고 있었을 무렵 그의 유일한 낙은 35세 젊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가끔씩의 만남에서 크리스는 그로부터 세상 속 다양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마치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깡촌으로 들어와 들려주는 이야기 같은. 그래서 크리스는 그를 신문물 전도사라 불렀다. 어느 날 그런 그로부터 NFT 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크리스. NFT 아트야말로 자신을 위한 신세계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여기서 잠깐, NFT 아트가 무엇인가? 전문적 설명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보통 회화작품이라 하면 액자에 걸려있는 실물 작품을 말하는데 NFT 아트는 실물이 아닌 데이터화되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업로드 또는 트랜스퍼하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단 블록체인이라는 코인 기술에 의해 작품별로 일련 번호 같은 것을 부여하여 가격의 변화와 거래 내역, 그리고 현 소유자 등의 정보를 어디에서든 확인 가능하게 하여 작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한 새로운 영역이라 말할 수 있다. 승질급한 크리스는 NFT 아트에 대해 대충 어영부영 공부한 후 급 흥분하기 시작했다. 2년을 넘게 치과하며 배워온 컴퓨터 장 기술들을 써먹을 데가 없어 안달복달하던 차에 이런 블루오션을 발견하다니.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컴퓨터 공부이긴 했으나 정말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는 영역의 공부라 그냥 배우기만 하다가 잠시 새로운 능력 습득 후 자기만족에 도취하였고, 그런 다음 슬프지만 노아에 의한 크리스의 두뇌 속 지우개의 활발한 활동으로 홀라당 다 까먹기. 다시 말해 하드디스크의 리포맷 당하기를 반복하는 별 영양가 없는 일상이었는데 마침내 빛이 내리쬐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따가울 정도로. 사실 크리스의 삶을 돌이켜보면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오늘은 크리스가 겪은 딴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서 뜬금없이 로또 맞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크리스가 태국 이주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게 NFT 아트를 알게 된 크리스는 가장 먼저 한국 NFT 작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하였고, 신입 회원으로서 다양한 질의응답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돌입하였다. 크리스의 본업은 광고였다. 20여 년간 광고업계에 종사했던 터라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고민, 다시 말해 아이디어 전략에 대해 본능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차별화되면서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줘야 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로 귀결되었다. 자, 근데 그게 뭘까? 크리스의 별 시덥지 않은 수준의 두뇌로 뽑아낸 결론은 바로 비주얼 쇼크였다. 크리스의 첫 NFT 아트는 시각적 충격을 줘서 크리스라는 작가의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만들어졌는데,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봤다 하면, 엔간하면 까먹지 않는 임팩트를 담자. 좋은 방향, 나쁜 방향 알게 뭐야 젠장이라는 막가파식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탄생한 크리스의 첫 NFT 아트는 모가지를 댕캉 자르는 참수 시리즈였다. 졸지의 참수 전문가로 거듭난 크리스. 그러면 지금부터 그의 참수 시리즈를 보기로 한다. 아니, 작품이라 하니 감상하기로 한다. 하하하.
결과는 낫배드였다. 일단 두세 명의 스타 작가님들에게 연락이 왔다. 이 새끼 대체 뭐하는 놈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랄까? 영화를 보자면 예술성은 인정받았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케이스가 있듯이 크리스는 이 참수 시리즈로 또라이 끼만큼은 확실히 인정받았으나 흥행에는 실패. 단 한 작품도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죽지 않은 크리스. 아니, 아주 조금 죽었을 뿐이었다. 사실 크리스에게 참수는 절대적으로 그의 취향은 아니었다. 생선 대가리조차도 잘라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참수는 그만하고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작품을 맹글어볼까? 다시 전략회의에 몰두한 크리스. 작품이 팔려야 작가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작품을 팔아먹으려면 트렌드를 따라야 할 것 같아. NFT 아트는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는 그 당시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증명사진 포맷으로 작품 제작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의 두 번째 NFT 아트인 폭시폭스 시리즈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역시나 마침내 크리스의 NFT 아트가 팔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작품을 올리자마자. 아이고 이런. 크리스가 진정한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그의 폭시폭스 콜렉션들은 시장에 내놓자마자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 가시밭 길에서 잠시 헤매다 한순간 떡상하여 꽃길로 올라타버린 크리스. 꽃길만 걸으시라 응원은 해봤지만 정작 크리스 본인이 그의 나이에 그 황홀한 꽃길을 걸을 줄이야. 하루 이틀 3일 뽕먹은 기분으로 그는 행복했다. 1주 2주 그리고 한 달 2달. 어느덧 꽃길 걷기에 익숙해진 그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도 우아한 작가의 냄새를 폴폴 풍겨보려 용을 쓰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동안 가동되었던 럭셔리 우아 젠틀 모드가 촐싹 모드로 초기화되어버린 크리스. 젠장, 이거 뭐야? 뭐냐고 이게? 그날 크리스는 말로만 들어왔던 해킹을 당했던 것이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속담을 온몸으로 실감한 크리스이기에 그 따위 전잔떨기 우아함은 개나 줘버려라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그의 사연인즉 어떤 놈이, 아주 나쁜 놈이 크리스의 NFT 계정으로 들어와 비번을 바꿔버린 것이었다. 다시 말해 크리스의 계정을 통째로 훔쳐갔는데 거기에 있는 크리스가 만든 모든 작품들과 하나로 그 당시 600만원 정도의 판매 대금을 모두 잃게 된 것이었다. 그럼 그렇지. 크리스의 인생이 그렇게 평범할 리가 없지. 겸허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 재생하는 수양 덜 된 그의 촐싹거림 덕에 해킹 소문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인터넷 세상은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와 같아서 전 세계에 참으로 다양한 스캐머 놈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달겨들어 해킹당한 계정을 복구해주겠다며 크리스를 꼬드겼고, 이런 세상이 처음인 크리스는 결국 그 스캐머 나쁜 놈에게 넘어가 2차 피해까지 당하면서 바닥에서 지하까지 파고 내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타임 이즈 메디케이션. 세월이 흘러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아픔을 이겨낸 크리스는 그의 세 번째 NFT 아트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 크리스. 아이디어 전략 따위는 더 이상 없었다. 작품이 안 팔려도 상관없다며 이번엔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작품 제작에 몰입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의 세 번째 NFT 아트는 신의 땅, 가드랜드였다. 현존하는 자연에 그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만든 가드랜드를 감상해보자.
가드랜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점, 두 점, 그리고 세 점, 네 점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졌다. 불과 몇 개월 만에 흥망성쇠를 넘어 소멸까지 경험했던 크리스는 지금 이 상황에 충분히 만족해하며 이 고요함 속에서 얌전히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려 했는데, 역시나 롤러코스트 같은 그의 운명은 그런 설렁설렁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메인 이벤트는 이제부터였다. 크리스가 뭔가 배우려 할 때 1, 3, 6, 9식 배움을 선호하고 야매 방식의 배움도 아주 좋아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 2, 4, 5, 7, 8에 관해선 그냥 먹통이 된다. 그런 이유로 동료 작가님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게 뭔데요? 라고 묻는 경우가 빈번했고, 처음 그들은 크리스가 장난치는 줄 알다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안 뒤부터는 일부 모성에 강한 작가님들이 나서서 감사하게도 크리스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작가님이 크리스에게 놀지 말고 공모전에 출품하라 해서 출품을 했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작가님께서 공모전 어찌 됐냐고 묻길래 확인해보니 1등 그룹에 속해 있었음을 크리스는 확인하게 되었다. 1등 그룹이면 티켓 3장 확보라고 작가님이 크리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이후 크리스는 또 다시 한 장의 티켓을 더 얻게 되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그 작가님이 크리스에게 물었다. 작품 구입했냐고? 크리스는 되물었다. 뭔 작품을 구입해요?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시간이 없으니 설명은 나중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티켓이 4장이니까 작품 4개를 구입할 수 있으니 빨리 구입하라고 크리스에게 종용하였다. 그래서 시키는 건 잘하는 크리스라 개당 약 50만원 정도 하는 작품 4매를 총 200만원으로 구입하였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쯤에서 지금 상황을 최대한 간단히 요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NFT 아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PFP NFT이다. PFP NFT는 프로파일 NFT인데 말 그대로 증명사진 형태의 NFT 아트이다. 이 증명사진 형태의 NFT 아트는 한 번에 보통 1만 개가 동시에 출시되는데, 출시 시점에는 모두 커버에 씌워져 있어 어떤 작품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그래서 작품 1만 개가 리스팅되면서 순서대로 각각 일련 번호가 부여되고 그 번호 순서대로 구입을 할 수 있고, 가격은 1만 개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빌데이, 바로 작품의 개봉일이 정해진다. 그날이 되면 마침내 자신이 보유한 작품의 커버가 벗겨지면서 구입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이다. 1만 개의 작품들이 희소성이라는 조건에 의해 각각 1등부터 1만 등까지 등수가 매겨지고, 그 등수에 따라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PFP NFT는
클립토펑크라는 시리즈인데 아마도 언뜻 스치듯 본 적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 그 당시 가장 저가가 수십억 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아주 귀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 9,998번 작품이었는데 그 당시 5억 3,200만 달러로 하나 6,225억에 판매되었다. 놀랍지 않은가? 크리스는 현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크리스의 좀 더 구체적인 현 상황에 대해 말해보겠다. 대한민국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작가가 본인의 PFP NFT를 출시하기에 앞서 그의 PFP NFT를 소재로 한 컨테스트를 공모하였다. 그 이유는 물론 이슈몰이도 있겠지만 작품은 1만 점인데 반에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기 때문에 콘테스트를 열어 상품으로 작품 구입 티켓을 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크리스는 주위 동료 작가님들의 권유로 참가하여 1등 그룹으로 분류되어 티켓 4장을 확보하였고 작가님들의 강력한 권유로 200여만 원을 들여 작품 4점을 구입한 상태였다. 그리고 작품 개봉을 기다리는 중에 한 작품을 200만 원에 시장에 내놓자마자 판매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200만 원의 작품 4점을 구입 후 미개봉 상태에서 랜덤으로 한 작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여 원금을 회복하고 나머지 3점을 확보한 채 작품 개봉일을 기다리는 중이 된 것이다. 마침내 개봉일, 갑자기 메일이 크리스에게 쏟아졌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에게 메일을 보내 크리스가 소장 중인 작품을 팔라고 하였다. 이게 뭔 일이지? 하며 궁금해하다 뭔가 득템한 것 같은 쎄한 느낌을 받은 크리스가 소장 작품을 확인하는 순간 허거덩! 그의 소장 작품 3개 중 하나가 1만 개 작품 중 서열 15위가 아니던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치를 크리스는 실감하지 못했다. 단지 작품을 팔라고 보내온 메일 중 하나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했는데 구입가의 30배로 구입 의사를 밝혔다.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며칠 후 25위로 랭크된 최상위 그룹 작품이 최초로 매매가 성사되었는데 그 가격이 무려 약 2억. 세상에, 서열 25위가 2억이면 서열 15위인 내 작품은 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크리스 만세. 마침내 크리스는 롤러코스트의 최정점을 찍었다. 이 새로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으로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수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몰랐던 크리스였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코인 시장의 가치 등락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그와 연관된 NFT 아트의 가치 또한 등락폭이 코인을 닮아 있어서 가치 하락이 엄청났다. 결국 크리스는 4개월 후 약 3천만 원에 그 작품을 팔아치웠다. 그래도 그게 어딘가? 투자금의 60배로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로 인해 남아도는 게 시간인 조기 은퇴자 크리스는 호기롭게 PFP NFT를 째리기 시작했다. 나도 작가인데 내가 저 거를 한번 만들어봐? 1만 개라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치과가 주특기인 크리스는 그날부터 또 열공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결국 3개월 후 1만 개의 작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개고생하여 1만 개의 작품을 다 만든 후 그때서야 크리스는 이런 프로젝트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나 대규모 팀 조직이 함께 움직여 만드는 프로젝트임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디자인팀, 그리고 작품 수집가들을 모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팀, 홍보팀, 기술 지원팀 등등 수십 명이 모여야 가능한 프로젝트를 혼자서 들이댄 것이다. 그래 운 좋게 만들었다 쳐. 만들기만 하면 뭐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팔 건데? 그래서 결론은 폭망. 하지만 크리스는 상관치 않는다. 왜냐고? 명량이란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크리스에겐 여전히 1만 마리의 나무늘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 태국으로 이주한 이유 중 하나는 크리스의 버킷리스트에 이 늘보들로 뭔가 해보기인데, 태국이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상당히 양호할 것이란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크리스는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